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 분양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몇 년간 상가 분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가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거나 받아보려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가 분양은 임대보다 소유자로서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 분양을 고려하실 때는 시설물의 상태, 위치, 임대료 수준, 임차인들의 유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상가 분양 받으셨거나 받아보시려고 하시는 분 계실까요? 노후에 월세라도 타박타박 받으려다가 오히려 이자도 못 내고 빚더미 앉은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2021년쯤부터 상가 공실이 넘쳐나고 새로 지어서 분양하는 분양 물건은 공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완벽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상가 공실은 혁신도시의 상가, 수도권의 지식산업센터의 상가, 서울 오피스 빌딩이 많은 지역의 상가와 공실이 거의 없다는 아파트 상가도 공실이 지금 넘쳐나고 있고, 심지어는 강남대로변에도 상가 공실이 아주 수두룩합니다. 상가를 분양받아서 상가 주인으로 월세를 받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볼까 하고 분양을 받았는데 공실이 생기고 월세는커녕 관리비 대출이자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상가는 분양받는 게 아닙니다. 분양을 받아도 되는 분양 물건은 약 30%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나머지 70%는 입지를 불문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분양받으시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분양받아 월세를 끊이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상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요즘 상가 분양받으신 분들이 어떤 걱정에 잠을 못 자냐면 분양받을 때 분명히 분양상담사가 상가 대출은 LTV 그러니까 담보인정 비율 7,80%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막상 은행에 직접 가보면 상가는 대출이 50% 정도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예전엔 80%까지 해주기도 했지만 상가를 분양받으실 때 대출을 7,80% 받아서 사려면 차라리 안 사는 게 훨씬 좋습니다. 내 자본이 20% 정도인데 무슨 수익을 내겠어요. 은행 이자가 월세보다 더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수익 구조도 안 맞고요. 또 상가는 추후에 가격이 올라가서 매매 시 차익을 누릴 수 있는 상가는 그야말로 몇 퍼센트 안 됩니다. 상가 수익률이 분양 사무실에서 설명하는 대로 좋을 줄 알고 분양을 받았지만 생각처럼 상가 임차인은 정말 안 들어오고 있고 대출도 잘 안 되기 때문에 막막해지고 그냥 팔고 싶어도 지금은 안 팔린다는 거죠. 팔리지도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국 경매로 넘어가게 되죠. 상가 경매가 많이 쏟아지니까 은행에서는 당연히 상가 대출을 크게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가 분양받은 분들은 입주를 앞두고 잔금을 못 치르고 잠을 못 자면서 고민하고 계시죠. 이런 문제는 분양자들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 상가를 공급했던 시행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사들은 분양자들이 잔금을 못 내면 시간이 갈수록 금융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금 압박이 가중됩니다. 요즘 아파트이든 오피스텔이든 지식산업센터이든 준공 승인을 시공이 잘못되어도 하자 보수 후에 사용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날짜가 임박해 오면 준공 승인부터 받는 이유가 바로 금융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공 승인이 나면 금융비용의 모든 책임이 분양자에게 전가돼서 서두르는 겁니다. 최근 상가 대출 한도가 감정가의 50% 수준까지 줄어들었죠. 요즘 상가 경매 낙찰가율도 정말 많이 하락했습니다. 낙찰가율이 21년까지만 해도 한 65%에서 70% 정도로 낙찰이 되었는데 요즘은 감정평가의 50% 선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반토막 이상이 난 겁니다. 금리는 부동산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똑같은 금리를 적용받는 게 아니라 달라지는 거죠. 금리가 가장 낮은 게 바로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이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구분상가. 순서로 금리가 점점 올라갑니다. 아파트 대출금리가 만약에 5%라고 가정하면 오피스텔 대출금리는 5.5%, 지식산업센터는 6.5%, 상가는 7%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고요. 대출을 해주고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할수록 금리가 높이는 거고요. 요즘은 생활용 숙박시설의 경우 대출이 거의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국 상가 공실률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보거나 해당 지역을 직접 방문해 보면 정말 많은 걸 느낄 거예요. 체감 공실은 어마어마합니다. 공실이 많은 가장 큰 이유 첫 번째 공급이 너무 많았습니다. 두 번째,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임차인이 들어와 영업을 한다고 해도 월세를 낼 만큼의 영업이 잘 안 되니 나갑니다. 그만큼 경기가 얼어붙었죠. 부동산 가격이 뛰고 물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사람들이 외식 자체를 완전히 줄였기 때문에 상가 세입자 찾는 것은 정말 요즘 어려운 일입니다. 동탄 같은 신도시에 가보면 주상복합의 경우 아파트는 모두 입주를 했는데 상가는 거의 공실 상태입니다. 동탄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남시, 남양주시 이런 수도권의 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 건물의 상가도 정말 텅텅 비었습니다. 지하철역과 바로 붙어서 연결되어 있는 아주 초대형 주상복합 건물이었는데 상가가 약 80% 비어 있습니다. 이게 준공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렇게 비어 있습니다. 세종시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혁신도시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상가들은 정말 텅텅 비었습니다. 상가의 공실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런 것이 우리 경제의 위기에 뇌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익형 부동산 상가인 지식산업센터는 정말 지금 답이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공급도 많고 물가도 오르고 분양가는 계속 더 올랐는데 정작 올라야 할 우리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줄었기 때문이죠. 마음이 아프네요. 꼭 깊이 고민하시고 선택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의 잘못된 투자로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많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